이어서 최근에 굉장히 사실은 그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주장됐던 내용인데 국회의원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네. 그 투표소에서 투표소에서 개표를 직접 하자. 그리고 그걸 수개표로 하자. 이런 그 법안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내용을 준비 중이신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약 13,000개 정도의 각 투표소가 있는데 이 투표소를 250개 정도의 개표소로 다 투표함을 이동한 다음에 그렇죠. 수동으로 이제 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수가 많아져서 전자투표 분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 전자투표 분류기 사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또 이것이 이제 개표 상황표를 그 선관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서 쭉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네. 시장으로 있으면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답답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국회에 와서 쭉 이걸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단체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별도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또 별도로 제가 소집을 해서 쭉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뭐 10,000개 이상의 투표소가 전국에 있는데 네. 개표를 하려면 거기서 이제 투표함을 한 전국에 250여 개 개표소로 표를 이제 세는 쪽으로 집중해서 모으죠. 근데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빨리 하느라고 이제 기계를 동원하죠.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기계를 동원하고. 네.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 기계가 분류한 것을 정확하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시간이 밀려서.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중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투표하는 곳에서 대략 한 투표소에서는 뭐 한 3,000여 표밖에 안 되니까 투표하는 곳에서 바로 개표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죠. 요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는 곳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느 다른 나라 보니까. 사실 한 2,000~3,000 표 정도 되면 옆에 투표 청원인들 보는 자리에서 육아로 다 손으로 세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13,000개 되는 각 분야에 관리하는 인력과 거기서 이제 약간 미분류 애매한 이게 누구 편지 좀 선상에 찍힌 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분류해서 판정을 해줄 만한 권위 있는 이제 사람이 부장판사 출신의 선관위원장인데 이게 13,000개로 나눠줬을 때 과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투표함을 차 트럭에 실어서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네네네. 그 이동의 비용도 있고 이동하는 동안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들고 그죠? 네. 그리고 이송 과정에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과거 우리 그 선거 부정과 관련된 뭐 90년대 80년대 이런 사례를 보면 뭐 트럭이 이송되다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의혹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겸 그냥 투표소에서 개표해라 이런 얘기죠. 네. 선관위에서는 혹시 뭐라고 합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선관위처럼 별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고 계속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제가 선관위원들만 불러가지고 한번 치밀하게 한번 같이 논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각 투표 분류기 자체가 전산 조직과 연결되어 있느냐 문제인데 단순한 수개표를 도와주는 보조장치로서의 기계 분류기가 아니라 여기 전산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해킹 가능성이나 중간에 입력 오류가 될 가능성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게 뭐 20대에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뭐 러시아가
미국 대선 과정에 뭐 전산망에 해킹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렇죠. 상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한 것까지는 맞다. 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재검표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검표를 일부 주에서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검표 과정에서 아예 수개표로 하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계를 도입해서 그 투표 분류를 하고 중간 과정에서라도 하는 나라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은 그냥 그 투표한 곳에서 그냥 손으로 개표하고 사람은 육안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네네네. 손으로 하고 그냥 그걸 모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표가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든 사실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근거가 사실 국민이 직접 뽑은 투표였는데 이 투표 개표 과정이 의문이 생기면 대통령의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시간이 들고 하더라도 의혹의 소지가 없이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독일에서도 이런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대법원에서 기계를 도입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하면 기계가 오류가 있네 없네 설명해야 되는데 그 독일에서는 누구나 아무나 전문가의 설명 없이도 투표와 개표 과정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역시? 네. 근데 이제 걱정은 이 논의를 해서 지금은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전까지 이게 법안이 발의돼서 적용이 될까요? 대선 결정이 되면 일단 빨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룰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사실 여당이 이긴다는 자신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의하면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반대하면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 개표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의원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신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얘기를 듣고 선관위 얘기도 듣고 물론 반론도 듣고 비용도 따져보실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법안을 직접 발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약속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또 문제 없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에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고 충분히 쭉 봐서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진행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기로 했고요. 네네. 이어서 최근에 굉장히 사실은 그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주장됐던 내용인데 국회의원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네. 그 투표소에서 투표소에서 개표를 직접 하자. 그리고 그걸 수개표로 하자. 이런 그 법안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내용을 준비 중이신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약 13,000개 정도의 각 투표소가 있는데 이 투표소를 250개 정도의 개표소로 다 투표함을 이동한 다음에 그렇죠. 수번으로 이제 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수가 많아져서 전자투표 분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전자투표 분류기 사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이제 개표 상황표를 그 선관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양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 기계가 분류한 것을 정확하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시간이 밀려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중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투표하는 곳에서 대략 한 투표소에서는 한 3,000여 표밖에 안 되니까 투표하는 곳에서 바로 개표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죠. 요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는 곳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나라 보니까. 사실 한 2, 3천 표 정도 되면
옆에 투표 청원인들 보는 자리에서 육안으로 다 손으로 세어가지고 네. 하게 되면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13,000개 되는 각 분야에 관리하는 인력과 거기서 이제 약간 미분류 애매한 이게 누구 편지 좀 선상에 찍힌 도장이라든 이런 경우를 분류해서 판정을 해줄 만한 권위 있는 이제 사람이 부장판사 출신의 선관위원장인데 이게 13,000개로 나눠줬을 때 과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투표함을 차 트럭에 실어서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네네네. 그 이동의 비용도 있고, 이동하는 동안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들고, 그죠? 네. 그리고 이송 과정에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과거, 우리 그 선거, 부정과 관련된 뭐 90년대, 80년대 이런 사례를 보면, 뭐 트럭이 이송되다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의혹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겸 그냥 투표소에서 개표해라 이런 얘기죠. 네. 네네. 선관위에서는 혹시 뭐라고 합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선관위처럼 별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고 계속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제가 선관위원들만 불러가지고 한번 치밀하게 한번 같이 논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각 투표 분류기 자체가 전산 조직과 연결되어 있느냐 문제입니다.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서 쭉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시장으로 있으면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답답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국회에 와서 쭉 이걸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단체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별도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또 별도로 제가 소집을 해서 쭉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10,000개 이상의 투표소가 전국에 있는데 개표를 하려면 거기서 이제 투표함을 한 전국에 250여 개 개표소로 표를 이제 세는 쪽으로 집중해서 모으죠. 근데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빨리 하느라고 이제 기계를 동원하죠.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기계를 동원하고.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단순한 수개표를 도와주는 보조장치로서의 기계 분류기가 아니라. 여기 전산과 연결돼 있을 때 해킹 가능성이나 중간에 입력 오류가 될 가능성,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게 뭐 20대에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뭐 러시아가 미국 대선 과정에 뭐 전산망에 해킹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한 것까지는 맞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뭐 이 재검표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검표를 일부 주에서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검표 과정에서 아예 수개표로 하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계를 도입해서 그 투표 분류를 하고 중간 과정에서라도 하는 나라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은 그냥